오케이. Hi guys. 에어조던 1 백과사전 1편입니다. 제가 새벽에 영상을 올렸는데 영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약간 오류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녹화를 하고 편집을 좀 해서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정해서 올립니다. 우선 에어조던 1만 해도 그 양이 방대해서 1편과 2편, 3편 이렇게 얼마 몇 편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눠서 할 예정이고, 우선 마이클 조던의 간단한 생애부터 그 다음에 등번호 이야기 그리고 디자이너 이렇게 해서 왜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그 비하에 대해서 말해볼 생각입니다. 이번 버전은, 이번에 영상은 인트로 영상이고, 다음 영상부터는 정말 그 신발에 대해서 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지금 대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본이 없이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실수하는 게 있고, 저도 새벽에 좀 편집하다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댓글로 제가 고치도록 하고, 지금 3번 정도 다시 한 번 더 검수를 했는데, 제가 빠진 부분, 그리고 아까 뭐가 틀렸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올리겠습니다. 마이클 조던이죠. 갑시다. 그렇습니다. 2020년 1월 6일 날 기준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두 신이 있죠. 마이클 조던과 카니에 웨스트. 칸예수, 우리 칸예수라고 불리는 카니에 웨스트하고 마이클 조던입니다. 두 명 다 신으로 추앙받고 있고, 농구 코트 위에 신, 그 다음에 힙합계의 신으로, 힙합계의 신은 에미넴인데 그건 취소하겠습니다. 카니가 신일까요? 어쨌든 뭐 힙합계에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지, 그리고 조던은 바로 조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서 두 가지 상품을 딱 놓고 비교하면은 당연히 에어조던 쪽에서 저는 손을 들어주고 싶고, 아무래도 에어조던이 더 많은 상품 가지 카테고리가 훨씬 많고, 또 선택의 폭이 훨씬 넓다 보니까 제가 맞는 취향에 있는 신발들이 아직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성과 또 제 추억을 함께 했던 신발이 있기 때문에 에어조던 쪽에서 당연히 좀, 뭐라고 해야 돼? 마음이 훨씬 기우네요. 우선 마이클 조던에 대해서 인적사항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명은 마이클 제프리 조던, 생년월일은 1963년 2월 17일입니다. 알렉스님과, 우리 제 구독자 알렉스님과 동일한 생일이라고 해요. 국적은 미국이고 출신지는 뉴욕주 브루클린입니다. 형제자매 3남 2녀 중 넷째, 꽤 귀염둥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레리 조단, 제임스 조단 주니어, 그 다음에 델로리스 조단, 마이클 조단, 로슬린 조단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출신 학교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고, 신장은 198cm. 어우, 너무 커요. 체중은 98. 또 상당히 마른 편이에요. 지금은 좀 후덕한데 상당히 마른 편이었습니다, 이때는. 포지션은 슈팅 가드, 후원사는 나이키. 신발 사이즈는 US 13. 어우, 너무 커요. 310 사이즈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역대 소속팀은 노스캐롤라이나 타힐스, 자기 대학교 때 농구팀 소속이었고, 시카고 불스, 그리고 버밍햄 베런스, 그리고 시카고 불스로 돌아와서 워싱턴 위저즈로 끝납니다. 등번호는 23, 45, 그 다음에 9번, 올림픽 때 나갔을 때 9번, 12번 잠깐 입고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23, 45는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드릴게요. 마이클 조던에게는 두 명의 남형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임슨 조단 주니어가 있고 레리 조던이 있는데, 레리 조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마이클 조던이 농구하는데 큰 자극을 받았던 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제임스 조단 주니어는 한국에 이렇게 주한 미군 기지에도 근무를 하고 이라크 파병까지 갔다 온 아주 참 군인입니다. 보면 이제 주임 원사로 전역을 했다고 그 위키백과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석천이 형 닮은 저분이 주임원사. 지금 포즈도 머리에 든 게 그거밖에 안 돼? 이런 느낌. 생각이라는 걸 좀 해. 약간 이런 얼굴이죠. 그래서 상당히 괴롭히는 걸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저런 선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리 조던을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조던보다 5살 많고 어린 시절에 조던에게는 넘지 못할 벽으로 여겨졌습니다. 키는 175cm, 뭐 171cm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로 작았지만 탄력이 어마어마해서 높은 난이도의 슬램덩크도 잘했다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 제가 이렇게 따로 못 집어넣은 이유가 아무래도 저작권도 있고 남의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짜집게 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넣지 않았는데 찾아보시면 이 레리 조던이 덩크슛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형이랑 동생이랑 그러니까 조던과 레리 조던은 집 뒷마당에 설치된 가니코트에서 1대1로 경기를 자주 했는데 항상 레리 조던이었다고 해요. 당연히 5살 차이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생이라고 봐주는 법이 없고 조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프라이즈 같네요. 형은 늘 나를 압도했어요. 나보다 나이도 많고 키도 컸으니까 당연히 실력도 좋았죠. 형은 항상 날 이긴 다음에 이런저런 말을 해줬는데 그 말이 며칠 동안 잊혀지지 않더군요. 그래서 더 열심히 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릴 때의 경쟁들이 내게는 더 소중한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오그라들어. 더 게임을 사랑하고 노력하게 해줬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뭐 든든한 형이었던 것 같아요. 하고 레리 조던 키가 좀만 컸으면 맞죠. 마이클 조던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었을까 싶네요. DNA가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클 조던의 옛날 사진인데 등번호 23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영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약간 잘못 해석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니 고등학교 시절에 조던의 형 레리 조던의 등번호가 45였대요. 레리 조던의 등번호가 고등학교 때 45였대요. 그래서 그 레리 조던을 존경하는 마이클 조던은 형의 절반을 닮고 싶은 마음에 고등학교가 끝날 무렵 45의 절반, 그러니까 22.5에서 올리면서 23을 자신의 번호로 삼았다고 하네요. 예, 이걸 고치고 싶어서 동영상을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쳤습니다. 진짜 좋은 동생이네요. 형을 닮고 싶어가지고 23. 진짜 착한 동생이다. 그 다음에 수상 내역은 두 번의 올림픽 금메달입니다. 99, 1992, 그 다음에 1984 해서 두 번의 올림픽. 그 다음에 루키 오브 더 이어 수상했고요. 파이널스 우승 6번입니다. MVP 5번. 밑에는 올스타 14회. 그냥 뭐 사기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일이 다 짚고 넘어가기 많으니까 스크린샷 딱 찍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별명은 마사장님, 우리 대장, 그 다음에 신발 장수, 신발 파니까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효자, 농구의 신입니다. 효자는 아무래도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마이클 조던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아주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 마이클 조던이 아버지가 평소에 워낙 마이클 조던이 야구 선수가 되길 원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의 전성기에 아무래도 관두고 야구 선수로 전향을 한번 했었습니다. 효자죠. 그래서 미국 본토에서는 어쨌든 마이클 조던을 줄여서 MJ로 얘기하고 있고 에어 조단이라고 해서 그냥 에어 그 자체로 보기도 하고 블랙캣 그 다음에 고트 모든 전 시간 항상 최고라고 고트 그 다음에 블랙 지저스 해서 갓 신의 영역까지 갔습니다. 마이클 조던 NBA를 대표하는 슈퍼스타 농구보다 야구를 좋아했던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역시 조던이 야구 선수가 되길 원했어요. 고교 시절 풋볼, 야구, 농구 세 가지 다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조던 12살 되던 해에 농구도 가르쳤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이제 자기가 농구가 맞았나 봐요. 그래서 농구를 최종적으로 자신의 길로 선택하고 여기에 올인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
그래서 고교 졸업 후에 UNC 대학교에 입학하고 졸업 후 시카고 불스에 입단해서 등번호 23번을 달았습니다. 이후 농구 선수로서 큰 인정을 받았지만 93년도 아버지가 노상 강도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범죄자의 얼굴도 넣지 않았고 마이클 조던 님이 싫어할 것 같아서 그래서 범죄자의 얼굴도 영상에 넣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또 마이클 조던의 아버지의 얼굴도 저는 넣지가 않았습니다. 네.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데 내용 즉 마이클 조던의 10대 팬이 마이클 조던 신발이 가지고 싶어서 그 마이클 조던의 아버지를 습격하고 살해까지 해버립니다. 그런 아픈 사건을 당하고 마음이 여린 마이클 조던은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그때 최전성기였어요. 엄청나게 날아다니던 시즌이었는데 농구를 은퇴하고 평소에 아버지가 원하던 야구 선수로 한번 나아갑니다. 그래서 시카고 불스와 구단주가 같은 화이트삭스로 입단합니다. 당연히 뭐 시카고 불스와 구단주가 같으니까 더 야구 선수로 체인지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간 다음에 마이너리그에서 선수로 활동을 시작하는데 농구 생활을 조금 오래 했잖아요. 아무래도 뭐 고등학교 하다가 잠깐 했어도 야구를 좀 했어도 그 기간 동안 또 중간 기간 동안 농구를 했기 때문에 야구가 손에 좀 안 익었기 때문에 야구 성적이 좋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미 뭐 농구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데 야구로 갑작스러운 체인지는 어렵죠. 그래서 성적이 좋지 못했고 결국 2년 만에 농구판으로 돌아와서 I'm back이라고 메시지 보내고 등번호 45번을 달고 농구 코트 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23번을 하지 않은 이유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본 마지막 등번호이기 때문에 농구 코트로 돌아왔을 때 다른 번호를 쓰고 싶다고 해서 45번을 달고 왔어요. 이후 농구의 역사를 쓰고 최종적으로 2번의 컴백과 3번의 은퇴를 하게 됩니다. 하고 45번을 달고 이제 컴백을 했지만 중간중간 23번을 또 달고 뛰기도 하고 합니다. 네. 이기고 싶었던 거죠, 마이클 조던이. The Air Jordan 1, 그 시작 그리고 최종 진화물입니다. 에어 조던 1은 가장 조던에 맞춰진 신발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조던다운 신발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정의를 하고, 결국 긴 여정의 끝은 다시 에어 조던 1으로 회귀하는 것 같습니다. 레드 컬러. 시카고 불스를 가장 잘 나타내는 컬러와 마이클 조던을 가장 잘 맞은 에어 조던 1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네요. 물론 마이클 조던이 이 신발을 신고 상당히 불편했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디자인만큼은 정말 죽여주게 잘 뽑아냈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브래드와 시카고 컬러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시카고 컬러를 좀 더 사랑하고 있고요. 둘 다 참 멋진 컬러지만 아무래도 가장 그 시카고 불스의 느낌을 담은 색깔은 바로 이 시카고 컬러인 것 같습니다. 이쁘네요. 자, 이 녀석. 바로 이 에어 조던 1은 1984년부터 86년이고요. 1985년도에 발매해서 $65에 팔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에어 조던 브래드와 시카고를 신은 조던입니다. 포즈도 약간 다르고 브래드 신고 활짝 웃네요. 그래서 근데 브래드의 빨간 끈을 한 거는 처음 저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한번 배워갑니다. 이 사진은 너무 많이 봤는데 브래드의 검끈이 아니라 빨끈이었네요. 에어조던 1은 농구 코트에 색을 가져온 모델 맞아요. 마이클 조던은 나이키로부터 조던 1을 처음 지급받고 한 말이 이 신발을 신으란 말인가요? 광대처럼 보일 게 뻔합니다. 절대로 신기 싫어요 였다고 합니다. 또한 마이클 조던은 빨간색보다 파란색 컬러를 선호했다고 하네요. 시카고 불스 가놓고 맞죠. 시카고 불스잖아. 이 신발은 스포츠 선수 이름을 따서 만든 최초의 시그네처 신발이고 미국 내에서 에어조던 새로운 시리즈가 발매할 때 웬만해서는 주말에 발매하는 게 또 관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유는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학생들이 에어조던을 사기 위해서 학교를 빼먹는 일이 너무 많았대요. 공감하죠. 저도 대학교 때 강의 째고 가서 사고 왔습니다. 현재까지 나이키 코리아에서도 대부분 핫한 조던과 콜라보 상품은 거진 토요일, 일요일 발매를 하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개의 광고 사진인데 하나는 블랙토고 하나는 로얄 블루입니다. 그래서 시카고, 브래드, 블랙토, 로얄 블루 이렇게 해서 오리지널 멤버라고 볼 수 있죠. 파란 색깔을 좋아한다고 해서 파란 색깔 로얄 블루를 뽑아주니 마이클 조던이 기가 팍팍 사네요. 그리고 행복해 보입니다. 하고 블랙토는 뭔가 좀 찍으라고 해서 찍는 느낌이죠. 그래서 그런데 블랙토도 정말 아름다운 모델이죠. 이게 이렇게 지금 뜨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에어조던. 자, 이 사람 에어조던 1의 아버지입니다. 1985년 나이키의 디자이너로서 에어조던 1을 디자인하였고 피터 무어는 에어조던 1을 디자인하면서 그의 예술적 천재성을 가득 담았습니다. 무어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 전에 99% 농구 코트 위에 신발은 흰색 또는 검은색이라고 했는데 검은색이에요. 였기 때문에 조던과 어울리는 색상의 신발을 디자인하기로 결정했고 우리는 색칠하기 책처럼 색칠 공부를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스케치를 해놓고 그 위에 색을 입히는 색칠 공부 책 아시죠? 거기에 그렇게 해서 마이클 조던한테 공책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처음에 빨강, 검정, 흰색으로 아마 색칠을 했나봐요. 그거를 보고 미심쩍어 했다고 하네요. 민기적 했대요. 그래서 조던은 자신이 말한 대로 이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반기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 신발을 악마의 색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는 캐놀라이아 블루를 착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거 뭐 약간 뭐 고자질하는 느낌이네. 다시 읽어보니까. 그래서 저는 조던에게 말했죠. 그럼 시카고 불스로 가보던가. 시카고 불스 구단주한테 얘기하던가. 왜 나한테 얘기하노?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약간 UNC 그러니까 자기 대학교 컬러가 파란 색깔이었어요. 그때 그 향수를 못 잊은 것 같아요. 마이클 조던이 그 당시 심정이 아직 아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같이 농구 코트를 뛰었던 전우들, 친구들, 동료들 그런 행복한 경험 때문에 아무래도 그 블루 컬러를 고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사진인데 바로 에어조던 1 시카고를 신고 플레이하고 있는 마이클 조던입니다. 보시다시피 다른 선수들을 보면 흰 색깔이나 검은 색깔이고 빨간 색깔을 조금 넣었는데 다른 시카고 불스 선수들은 옆에 보면은 아주 조금밖에 안 넣었죠. 근데 마이클 조던은 팍 튑니다. 그래서 정말 튀는 신발을 신었고 물론 경기 중에서 뭐 컬러가 조금 들어간 신발은 에어쉽인데 에어쉽 모델을 보면 시카고처럼 이거보다 덜 들어갔거든요, 색깔이. 그래서 완벽하게 돋보이는 에어조던의 그러니까 조던의 신발은 바로 이 시카고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옛날에 농구 코트가 어땠는지 알겠죠. 그래서 색깔을 넣었습니다. 에어조던 1은 산업 스파이의 작품일까? 바로 이 사람 피터 무어가 자신이 산업 스파이라는 혹평가들의 루머에 적극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래도 나이키를 떠나서 아디다스로 이직했다는 마음의 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경쟁사로 옮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음의 짐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디다스로 이적했지만 에어조던 1을 디자인할 때 나이키를 망치기 위해서 제작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앞서 인터뷰를 보았던 것처럼 조던을 위한 신발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 사람 많은 노력을 했고 무어 역시도 에어조던 1에 큰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직접 그 에어조던 1에 들어간 윙 로고 있죠. 그것도 자신이 직접 하고 점프맨 로고까지 자기가 다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의 에어조던을 디자인하면서 아디다스가 피터 무어에게 접근한 것은 사실로 보고 있어요. 에어조던 만들고 있는데 아디다스 측에서 접근을 했겠죠. 그래서 피터 무어는 나이키에게 에어조던 1과 에어조던 2 그리고 에어조던의 상징인 점프맨 로고를 선물로 주고 에어조던 3탄 발매 전에 지금의 나이키를 만들어주고 떠났어요. 점프맨
에어조던 1 기본 디자인 그걸 만들어주고 떠나줬어요. 나이키 측에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솔직히 지금의 나이키, 당시 조던이 성장하면서, 물론 이후에 이제 디자이너 팅커 해필드가 맡아서 하는데 팅커 해필드도 너무 잘했지만 그래도 그 기본적인 틀을 이 사람이 개념을 확 잡아주고 갔기 때문에 지금의 나이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에어조던 2의 흥행 실패 때문에 마니아들이 피터가 나이키에게 똥을 던지고 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에어조던 2는 다음 리뷰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에어조던 1은 뒤축에 에어솔이 있으나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착화감도 좋지 않았어요. 여기서 제가 좀 더 첨가를 했습니다. 네, 동영상이 또 바뀐 부분 하나 더 넣었어요. 마이클 조던이 고통을 호소하고 실제로 발목 부상으로 다치게 되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에어조던 2를 디자인하는 당시 나이키 디자이너 브루스와 함께 같이 만들었어요. 조던의 건강에 맞춰서 폴리우레탄 미드솔에 밑창 중앙까지 오는 에어솔, 그 다음에 플라스틱 소재의 힐캡을 적용했어요. 나름대로 전작에 비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켰고 또 착화감이 조금 더 우수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이탈리아 수제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을 했어요. 하지만 이거는 상품성보다 본인 나름대로 그 조던을 위한 농구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마이클 조던이 피터 무어가 마지막으로 선물하고 떠난 이 특별한 에어조던 2를 신고 첫 번째 슬램덩크 챔피언과 득점한 타이틀을 거머쥐고 실제로 경기 성적이 많이 올라갑니다. 물론 신발 덕은 아니에요. 마이클 조던 자체가 워낙 훌륭한 선수이죠. 인데 아무래도 그 훌륭한 선수에 맞는 날개 옷을 선사해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 좋은 기량이 발휘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에어조던이 없었어도 잘하는 사람은 잘하겠죠. 그래서 마이클 조던이 이렇게, 이거는 이제 부상 이후에 다시 좀 치료를 받고 나와서 농구 코트 위에 있는 마이클 조던인데, 지금 신은 게 시카고 하이더 리턴이라고 해서 1.5 버전입니다. 기본 조던 1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1.5 버전이고, 저기 보면 폼이 좀 더 두껍게 해서 푹신푹신한 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작에 비해서 폼이 들어가 있어서 푹신푹신하고, 대신 이제 발볼이나 이런 게 좀 좁고, 확실히 제가 1.5 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사이즈가 좀 더 타이트하다고 해야 될까요? 발목 부상이 있었던 마이클 조던을 위해서 좀 타이트하면서도 푹신한 착화감을 가진 시카고 모델을 줬습니다. 나름대로 이거 오지예요, 오지. 2015년도에 재발매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던 1은 착화감이 그렇게 훌륭한 신발은 아니었어요. 예로부터. 자, 피터 무어입니다. 점프맨 미쳤죠? 이거를 기획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조던 1 디자인했죠. 이거 두 개만 해도 대단하신 거고, 거기에 마이클 조던에게 아주 득점왕과 여러 가지 우수한 경기 실적을 안겨주게 한 에어조던 2탄을 디자인하고 넘어갑니다. 아디다스로. 근데 아디다스의 저 로고도 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이킨먼트. 제 중학교 때도 정말 잘 신었는데 이킨먼트도 피터 무어 씨의 작품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기본적인 천재예요, 이 사람은. 뭐 산업스파이라고 보긴 힘들고,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자신이 디자인한 그 상품들은 하나의 자기 자식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제가 디자이너가 돼본 적은 없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막 미술 시간에 만들었던 그런 작품들은 진짜 제 자식같이 느끼고 그렇잖아요. 막 집에 갈 때도 잘 싸가고, 하다 못해서 요리한 내 음식 또 그렇게 맛있으면 엄청 아끼고 하는데 함부로 만들지는 않았겠죠. 네. 그래서 로고면 로고, 신발이면 신발, 정말 거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사람이 산업 스파이고 참 나쁘고 비열한 인간으로 묘사가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마이클 조던과 또 서로 이렇게 대화를 진행하면서
에어조던 1을 만들었습니다. 2편에 계속 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그래서 2편 때는 이제 신발을 하나하나 브레드 꺼내고 블랙터 꺼내고 로얄블루 꺼내고 시카고 꺼내고 해봅시다. 감사합니다.